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인드 강사 권지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행복을 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이 원피스 보이시나요? 네, 이 파란 색깔의 아주 예쁜 원피스는요, 이런 형광등 아래에서 본 색깔입니다. 하지만요, 이 원피스를 빨간 조명 아래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 이 원피스의 색깔이 바뀐 걸까요? 네, 아닙니다. 바로 이 원피스에 비춰진 조명의 색깔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그 물체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에 반사된 빛을 보는 것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에 따라서 같은 물체라도 얼마든지 다른 색깔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 눈 말고도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마음의 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을 잘 활용하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1년 동안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네, 잠비아 이렇게 보이시죠? 대륙의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인데요. 이곳은 제가 아프리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갔지만 생각보다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에서 보다시피요. 네, 이렇게 양초를 가지고 전기가 없어서요. 양초를 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인데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씩 끊기는 전기, 그리고 더러운 흙탕물. 하지만 그 물마저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나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네, 저희는 물이 나오면요,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 물을 커다란 통에다가 받아서 그날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거나 양치질을 하거나 필요한 것에 써야 했는데요. 어떤 날은 이틀에서 3일 정도 물이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저희 같이 간 여자 단원이 6명이었는데요. 6명이 그 조금밖에 남지 않은 물로 다 씻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머리도 감지 못하고 제대로 씻지 못하고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있는데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온다! 저희는요, 그 말을 듣고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콸콸 나오는 물을 보면서 저희는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같이 간 단원들과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순수했던 제가 사실은요, 한국에 해외 봉사를 가기 전인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믿기시나요?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전기가 끊길 걱정도 없고 그 다음에 물도 콸콸 나오는 한국이란 나라에 살면서 저의 눈은 항상 뭔가 더 채워야 할 것들, 그리고 뭔가 더 필요한 것들, 뭔가 부족한 것들에 저의 눈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행복이 자리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1년 동안 있는 동안 부족한 것은 더 많았지만 부족함 속에서도 서로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사랑들로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었는데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네.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어떤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는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채 왔는데요. 이 남자가 이 필 박사를 찾아와서 박사님, 저는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며 시리에 빠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필 박사는 종이와 펜을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요? 그러면 당신에게는 아내가 있습니까? 네, 저에게는 저를 생각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뒷바라지해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자 박사는 종이에다가 훌륭한 아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는 자녀가 있습니까? 네,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새 아이가 있습니다. 박사님, 다시 가족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그러면 당신에게는 친구가 있습니까? 네,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저를 위로해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박사는 종이에 좋은 친구들이라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까? 네, 박사님, 저는 비록 사업엔 실패했지만 저에게는 아주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박사님, 근데요, 저는 이런 거 말고요, 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제 처지를 상담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러자 박사는 이 모든 것들을 적은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당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이 젊은 남자는 이 박사가 적은 이 글을 보고 나서 손뼉을 치면서 아, 박사님, 그렇네요.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박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업에 망했고 실패했다는 불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 눈을 아직 남아있는 귀한 것들로 초점을 맞추어 준 것입니다. 네,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필박사를 찾아온 중년 남자에게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문제와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행복과 고통이 같이 찾아오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기쁨을 보는 사람은 기쁘게 살 수 있고요. 여기서 고통과 절망을 보는 사람은 절망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첫째 아들은요, 우산을 파는 우산장수였고, 둘째 아들은 부채를 파는 부채장수였습니다.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자 부채를 파는 둘째 아들은 굉장히 장사가 잘 됐지만 첫째 아들은 우산을 하나도 팔지 못하고 하루 종일 허탕만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첫째 아들은 아무것도 팔지 못하고 허탕만 치고 있네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하늘에 먹구름이 생기고 우기가 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채를 파는 둘째 아들은 부채를 하나도 팔지 못하고 첫째 아들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아이고, 또 비가 이렇게 오니까 우리 둘째 아들은 부채를 하나도 팔지 못하고 있구나 하며 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어머니를 보며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좀 그런 생각 좀 바꿔보세요. 날씨가 맑은 날에는 부채 장사가 잘 되니 둘째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면 되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장사가 잘 되니 첫째 아들 보며 기뻐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꿔서 날씨가 맑은 날과 흐린 날 상관없이 아들들을 보며 행복해하며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죠.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행복을 보느냐 고통을 보느냐는 선택하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집에는 냉장고가 있나요? 네, 냉장고가 있죠. 이 냉장고 안에는요, 매운 음식도 들어있고 짠 음식도 들어있고 달달한 음식도 들어있습니다. 네, 이 음식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먹고 싶은 음식 또는 필요한 음식을 때에 맞춰서 꺼내서 쓰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기쁘고 행복한 생각들만 꺼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아직도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정말로 불행한지 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보기 전에 나의 눈이 고통과 슬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박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욕구가 흘러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욕구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욕구가 흘러가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 욕구입니다. 의식주가 불안정한 시대에는 사람 내의 욕구가 단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적 욕구가 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여가생활, 취미생활로 욕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극적 욕구가 있습니다. 더 잘 살아도 커져가는 욕구를 따라가지 못해 불평이 생기고 마음이 더 난폭하고 거칠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구가 흘러가는 방향이 영화 설국열차를 보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꽁꽁 언 지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탄 기차 한 대가 끝없이 궤도를 달립니다. 이 기차는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춥고 굶주린 사람들이 가득한 빈민굴 같은 꼬리칸. 여기서는 배고픈 사람들이 기차에서 보급되는 단백질바를 먹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 윗칸으로 가면 사람들은 야채를 먹고 고기를 먹고 그리고 싱싱한 생선을 잡아 스시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칸으로 가면 사람들은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외모에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호화스러운 엔진칸에선 바로 첫 번째 칸인데요. 이 첫 번째 칸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모여서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더 나아가 마약을 하고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앞에 있는 욕구를 채우면 삶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뒷칸에 있는 사람들이 앞칸으로 가면 거기에는 늘 새로운 욕구가 있고 사람들은 그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위험한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확히 욕구가 흘러가는 방향을 알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며 하루하루를 낭비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새로운 문화, 언어를 배우면서 바쁘게 살아갔지만 어느 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용돈벌이로 하던 알바가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내고 있었던 아이와이프 런던 지부에 계신 지부장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부장님, 저 더 이상 공부 못하겠어요.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야겠어요. 그때 지부장님께서는 제게 민정아, 욕구는 흘러가는 길이 있어. 지금은 너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면 너의 욕구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너가 앞으로는 너에게 더 큰 욕구가 찾아올 거고 너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거야. 너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덴마크의 얀테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얀테는 노르웨이 작가 악셀 산데모세가 1936년에 출판한 소설 속 가상의 덴마크 마을입니다. 이 얀테의 마을에는요,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얀테의 마을에는 10개의 법칙이 있는데요. 저는 이 10개의 법칙을 보면서 제가 착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10개의 법칙 중 일곱 번째. 당신이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제가 학업을 다 하기도 부족한데 제가 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저는 제 마음에 이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이 얀테의 법칙, 이 정신을 받아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부장님께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학업을 끝낼 수도 없었을 거고 영국 생활도 다 포기하면서 끝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저의 모습을 정확히 알았을 때 저는 저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삶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욕구가 자라면 되는데 욕구는 현실의 삶보다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할 때 저의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정확한 욕구가 흘러가는 길을 아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